자, 이렇게 당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당뇨와 함께 3대 성인병의 대장인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네. 오늘의 맞춤 게스트 김명선 씨. 네. 혹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다이어트 전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서 당뇨 전 단계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고혈압은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많이 나왔을 때 180까지 올라갔어요. 180. 네. 그리고 당뇨 이런 것도 그러니까 120, 막 125 이렇게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도 그냥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약을 병원에서 지어주셨어요. 이 약을 먹어라.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뺐던 게 이게 진짜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어요. 너무 아가아가 할 때인데 꽃다운 나이인데 20대 후반에 이게 무슨 고지혈증, 지방간 뭐 다 있으니까 너무 충격받고 정말 살을 뺐었어요. 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혈당 수치도 완전히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제가 헌혈외직 가서 막 제거하면은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나와요. 헌혈도요 150 이상이 되면 안 돼요. 혈압이 150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많이 빠꾸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면은 120, 110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아, 근데 지난주에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아유 그게 혈압이 높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또 즐겁게 사시니까. 네네. 맞아. 지금은 네. 건강합니다. 네. 아니, 다행이에요. 안색도 좋으시고. 맞아요. 안색도 좋아요. 괜찮나요? 안색 좋으세요. 혈색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혈압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고 어떤 사람은 저혈압이다 이러는데 선생님 이게 그 정확한 어떤 정상적 혈압의 수치는 몇인가요? 대개는 120에 80. 그러니까 이제 수축기혈압 120, 이완기혈압 80 미만인 경우가 이제 정상 혈압입니다. 이제 이완기 혈압이 이제 90, 그리고 수축기혈압이 140. 그러니까 140에 90이 넘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140에 90이 넘으면. 네. 네.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55 정도. 네네. 고혈압 수치가 나와가지고 뭐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막 겁나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혈압 잴 때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수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터진 적 있어요. 진짜? 기계가? 이거요, 이거? 아니, 이게 누르는 거. 하는 거 하는데 왜요? 팔뚝이 굵어가지고 기계가 터졌어요? 팔뚝이 터지신 거예요?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계속 벗겨지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그런 환자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라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게. 네, 그래요. 조금 전 명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혈압과 근데 또 당뇨는 거의 붙어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동시에 발병을 하나요? 이제 서로 간의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건데 고혈압은 이제 췌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내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베타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인슐린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당뇨에 또 걸쭉한 피는 이제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서 혈압의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악화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고혈압과 당뇨는 위험 인자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 뭐 불규칙한 식습관, 뭐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질병의 발생 위험을 둘 다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같으니까 이 원인을 제거하면은 당뇨, 고혈압 다 잡을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근데 이건 사실 좀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혈압이 높은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제 고혈압이 있다면은 동맥 혈관에 이제 그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제 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에 가는 압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치료 대상이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가 된다면은 혈관에 손상을 줘서 거기에 따른 합병증인 대표적으로 질병을 얘기하자면 이제 뇌졸중이나 치매, 심부전 이런 것들이 2차적인 합병증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은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이제 혈압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협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큰일 난다. 술 빨리. 술 좀 줄여라.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좀 혈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 딴에는 이제 제가 좀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좀 곰국 이런 걸 피했었어요. 그게 안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혈관에 좀 그런 뭐 기능성 장애가 생긴다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되잖아요. 네? 술을 안 먹으면 되죠. 술을 어떻게 안 먹어요? 네. 곰국은 끊을 수 있지만 술은 끊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어떠신가요? 이거 뭐 돌발 질문이긴 한데. 진짜 궁금하다. 네, 곰국 혹시 자주 먹으면 혹시 뭐 혈관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나요? 곰국이 이제 기름이 졌으니까 아무래도 일종의 고지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 들어가는 이제 기름이나 향신료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곰탕에 소주 드시는 분들 큰일 났네요. 아이고, 네, 그거 피할 수 해장한다고.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이, 참. 큰일이네. 그러니까요. 돼지국밥에 소주 이런 거. 이런. 자, 네, 갑자기 저희 스토리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주변에 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고혈압 환자들이 상당히 많나요? 2022년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는 30대 이상에서 27% 정도 있다고 되고 남성은 31%, 여성은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 이상에서도 많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그래도 전체 인구의 유병률은 30%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고혈압이 있어서 매일 그걸 막 집에서 재는 걸 사가지고 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고혈압이 증상이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있으면은 조절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이제 신체 검사나 진찰 중에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보통 얘기를 부리죠. 이제 간혹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뭐 두근거림이 심해진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 이러면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코피도 많이 난다, 뭐 혈뇨 난다, 뭐 눈이 좀 잘 안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우연하게 발견된 뇌혈관 장애나 협심증이 있으면은 고혈압 질환에 의한 합병증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 뒷목 잡으면서 네가 감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오시잖아요. 이게 혹시 고혈압 증상인가요? 네. 맞죠. 이제 그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고혈압이 국소적인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이제 그런 신경외과 협진을 보면서 같이 이제 뇌혈관의 건강성 자체를 같이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럼 얘가 혈압올라 이게 그게 맞는 거네요? 있을 수 있죠. 이게? 네네네. 실제로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혈관이 주혈관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굵은 혈관이 앞쪽에 2개가 있고 또 그리고 얇은 혈관이 이제 경추동맥이 2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국소적인 이제 혈관 손상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뭐 그쪽에 혈관 질환이 생기면은 국소적인 혈압이 올라가서 두통 생길 수가 있죠. 네. 아니 제가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네. 그냥 약간 왜 뭐라 해야 되지? 좀 멀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계속 어지럽고 약간 좀 메스껍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도저히 뭐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고혈압일 수도 있다는 네. 뭐 거군요. 오늘 술을 드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꽤 길었어요. 좀 이 기간이 네. 좀 길어가지고 여기 무슨 큰 문제가 있나 했는데 병원을 좀 제가 병원을 왜 안 병원을 왜 안 가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병원을 갔죠. 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좀 이런 얘기 좀 너무 좀 괜찮습니다. 세긴 내가 뭔데 하지만 그러니까 더 궁금해. 궁금해. 맞아. 뇌 터질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 너무 진담은 아니신데 이제 그렇게 살면 뇌 터져요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 단어가 되게 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제 해야 돼요. 시작했어요. 예,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혈압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예. 진짜 술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술은 못 하면- 끊어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낮아지는 거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죠. 운동하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아까 뭐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정말 고혈압으로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진짜로? 이제 고혈압 그 자체로 사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뇌 터져 죽는다 이랬는데 실제로 뇌출혈의 위험성도 생기거든요. 그런 합병증이 생기죠.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이 뇌출혈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보통 나열만 해본다면 이제 아까부터 심내혈관 질환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 결국엔 뇌출혈이죠. 이제 미세 혈관의 동맥의 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뇌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거를 결국에는 얘기를 합니다.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 혼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출혈이 생겼을 때 언어장애나 이제 반신부수, 뭐 기억력 상실, 치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뇌출혈 혈관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심부전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일단 비대해지고요. 그리고 운동할 그런 결과가 있으면 이제 운동할 때 호흡곤란도 느끼고, 심지어는 휴식할 때도 숨이 차서 말을 못하기도 하는 어떤 그 외에도 이제 부정맥 질환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심하면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에 이제 뭐 협심증, 뭐 심근경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던데요. 이 관상동맥이라는 게 문제인 건데,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왕관 모양을 띠기 때문에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상동맥 질환인데, 고혈압은 이제 뭐 흡연, 고지혈증과 함께 이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3대 원인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은 이제 혈관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막 백혈구, 막 혈소판 막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응하게 되면 혈관이 결국에는 흉터가 생기듯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신장,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좀 안 좋아지면 막 이렇게 막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원리인데, 고혈압이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은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당뇨 같은 게 생기면서 점점 이제 단백뇨로 진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진행하게 되면 이제 콩팥이 결국엔 기능하는 심부전증, 그리고 신경화, 그리고 요독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떤 대동맥류라고 해서 이제 혈관 주머니가 뭐 흉부나 복부 쪽에 생기기도 하고, 뭐 눈이 나빠지는 망막병이라든지 마초 혈관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진짜로 다 너무 무서운 병들이고, 하나같이 진짜 위험한 병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뇌출혈, 심부전증, 관성 뭐 동맥 질환에 신장 질환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냥 혈압이 낮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그 정상 혈압 유지를 잘 해야 되겠어요. 네네. 맞아요. 이 고혈압 무조건 좀 예방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고혈압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글쎄 저는 눈치를 챘어요. 네. 뭔가 혈압하면은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그럼 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냥 먹고 자고 눕고 이런 습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운동 부족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수염남 있잖아요. 네네네. 그 수염남이 물을 처음에도 먹었죠, 일어나자마자. 네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보셨는지 모르고 빨리 감기였는데 물을 계속 먹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국 먹고 물 먹고 해서 물을 또 많이 먹는 게 또 약간 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짜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국을 좀 짤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또 소금을 넣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음식을 좀 대체적으로 짜게 먹으니까 물을 계속 마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이게 고혈압의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훌륭하십니다. 물로요? 운동 부족이나 이제 병이 없을 때 약 한 1.2리터 이상의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혈압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저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로 이제 고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이제 고혈압 환자는 우선 체중 조절해야 되고, 이제 염분을 좀 덜 짜게 먹는 생활 습관을 하고, 이제 술을 좀 섭취를 좀 제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열량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진료실에는 뭐 오시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식 위주의 식사를 이제 30분 이상의 하면서 30분 이상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라, 이렇게 그냥 의례적인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계속 나오죠. 중요하면 원래는 계속 나옵니다. 알고 있는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되죠.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제가 이제 숙연해지는 제가 이제 뚱뚱하지가 네, 숙연해지는. 네. 그거는 스스로 네네네. 극복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카페인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약물요법도 하시면서 보시면 잘 조절될 것 같습니다.